안녕하세요. 쇼츠 영상으로만 간단하게 이제 글을 쓰다가 영상 올리다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리게 됐어요. 어, 어, 처음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틀어봤었거든요. 왜 틀어봤냐면 그냥 적적한 마음에 한번 틀어봤던 것 같아요. 적적한 마음에 한번 틀어나 보자. 누군가 뭐 얘기할 사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에 틀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날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가 좀 긴 답글을 하나 됐었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있었고, 제가 어느 날 그 답글에 뭐 연락처 남겨달라고 어떤 분이 그러셔서 연락처를 썼다가 호되게 당했는데, 막 장난 전화부터 해서 엄청나게 뭐 좀 그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번호를 삭제하고 글을 삭제하긴 했는데, 뭐 누구나 다 뭐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단순하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뭐 하물며 동영상 영상이지만 이렇게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게 조금 뭔가 홀가분할 것 같기도 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쓰게 되는 건데, 제가 올해 나이가 32살입니다. 32살이고요. 제가 20대 후반까지 이제 공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반도체 부품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 이제 교대 근무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버지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병명도 이제 폐암이셨고, 진행 단계가 좀 많이 된 상태셨어요. 뭐 전이도 있으셨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2년간 이제 투병을 계속 해오셨어요. 정말 2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것 자체도 기적일 정도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좀 오래 계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환자실에 계속 오래 있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제 심장의 수술을 한번 받으셨고요. 이제 혈관이 또 막히는, 이제 우리가 심근경색증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질병까지 이제 오셨었고, 잘 버티시다가 어느 날 이제 내사 상태에 빠지셨어요. 내사 상태. 그러면서 그 한 에크모라는 장피를 달고 이제 3개월 정도 또 계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그냥 서명을 해주면 이제 아버지 몸에서 장치를 다 제거하고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아버지가 곧 정말 많이 힘드실 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저한테 그 서명을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가 설령 여기서 깨어난다고 해서 다시 이제 암과의 싸움을 시작할 만한 상태도 아니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설령 깨어나신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 암의 진행 과정이나 이 상태를 봤을 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됐죠. 근데 어 이제 그때 병원비 좀 많이 밀렸었어요. 많이 밀렸고,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받고 했는데 좀 많이 밀렸었어요. 그때 좀
마지막에 시신 양도 받을 때 이제 일부 금액 이제 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것도 조금 땡겨다가 이제 내서 이제 장례비랑 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이제 납골당을 갈 만한 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비며 뭐며 이제 아버지 간병하면서 이제 퇴직금까지 다 끌어다 쓴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납골당비도 없는 거예요. 장례 끝났는데 이제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터가 80만 원인가 제 기억엔 8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8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내고 나니까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 화장 끝나고 나서 제 통장에 돈이 거의 바닥이 나 있었고 이제 대출한 것도 이제 다 이제 없던 상태였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본 게 그 광탄 용미리 쪽에 자연장지라고 해서 그 잔디밭 같은 데다가 여러 명의 분들의 시신을 이제 안치를 다 시키고 비석을 세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50만 원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아버지가 정확히 어디에 묻혀 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다만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그거를 했죠. 그걸 했죠. 자식이 좀 능력이 없고 모질라서 더 좋은 데다가 모시지 못하는 게 좀 한이긴 한데 거기다 모셔드리고 이제 병원비도 갚아야 되고 이제 이제 뭐 그 낸다고 뭐 끌어다 쓴 것도 있고 대출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다시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엔 이걸 내가 갚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이제 또 월세도 내야 되고 내 생활비도 들어갈 거고 정말 많이 버거울 것 같아서 다시 공장 취업을 알아보지 않고 이제 이제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건설 일용직 그걸 나갔어요. 그게 이제 수수료 제외하고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돈이 15만 900원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 하고 나면은 이제 보통 6일 기준으로 월토를 다 일하면 이제 거의 9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걸 4주를 이제 또 하면 한 300만 원 중반대가 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롯데택배 이제 알바가 있었어요. 그게 알바가 이제 6시부터 12시까지 이제 40피트 트레일러에 이제 택배 물건을 상차하는 일이었는데 그걸 보통 하루에 4차 분량 정도를 해요. 4차 분량. 그러면은 시간이 뭐 어영부영 한 5시간 뭐 쉴 새 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알바비로 이제 8만 원이란 돈이 나왔어요. 8만 원. 그러면은 그 8만 원에다가 이제 15만 원 받으면 23만 원이니까 이제 그걸로 한 200일, 1년 조금 안 되게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방세 25만 원짜리 집에서 보증금 없이 25만 원짜리에서 이제 최소한 거의 라면만 진짜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가정에 한 200일 정도를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제 뭐 좀 뭐 가슴도 너무 답답하고 좀 몸도 안 좋고 뭐 좀 일하다가 좀 옆구리 쪽에 좀 뭐 상처 부딪힌 것도 있고 하고 해서 겸사겸사 하루 정도 쉬고 병원을 갔었어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처음부터 대학병원 간 건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젊으니까 뭐 그냥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보다. 굳이 뭐 대학병원까지 갈 필요 있을까? 아 그건 좀 아니다 라고 해서 일단 그냥 동네 그래도 완전 조그만한 그런 병원은 아니고 좀 규모가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보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뭐 상태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하셔가지고 흉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좀 CT 촬영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찍고 뭐 거기서 그걸 찍은 상태로 이제 왔더니 이제 대학병원 한번 갔으면 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에 좀 먼저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대학병원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대학병원에 갔는데, 뭐 대학병원 가니까 되게 복잡했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그 이제 젊은 성인 남자가 뭐 이렇게 뭐 아파서 대학병원에 올 일이 많이 없잖아요. 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뭐 부러졌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그거 없으니까 좀 낯설더라고요. 뭐 피검사도 하고 뭐 다시 거기 와서도 엑스레이 다시 찍고 뭐 다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진단 받고 나서 이제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좀 덤덤하게 이제 교수님 앞에서 아 그런가요? 뭐 그럼 죽는 건가요? 또 이렇게 뭐 여쭤봤더니 아유 나이도 젊고 진행이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아니어서 뭐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다. 관리만 잘 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공감을 못했어요. 의사분들이 환자한테 희망적인 말을 하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위로의 말인가 보다. 그래서 거의 공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나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아, 예, 알겠습니다. 나와서 제 치료 방법은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외과적인 수술로 그 폐를 일부 절제를 하고 이제 폐를 절제 그 이제 암세포가 있는 그 부분을 절제를 해도 암세포가 그 절제한 부위에 다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데로 퍼져나가서 나중에 혹시라도 몇 년 뒤에 그게 다시 세포가 자라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외과적인 수술 이후에 이제 항암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뭐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항암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수술 나중에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든지,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외과적인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매뉴얼이 있나 봐요. 뭐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서 일단 병원에 내려와서 1층 로비 밖에 그 공터 벤치에 앉아가지고 진짜 엄청 울었던 것 같아. 그냥 엄청 울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저 쳐다볼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아 이제 이렇게 내가 엄청 뭔가 큰 죄를 졌나 보다. 내가 정말 뭐 이렇게 좀 나쁜 사람이었나 보다. 내가 못난 사람이었나 보다. 이제 그런 자괴감도 좀 들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바람이 나서 나간 이제 어머니 얼굴이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그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뗀 다음에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그 모 이름에 적혀져 있는 분의 등본을 뗄 수가 있나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내 신분증을 내고 여기 어머니 이름으로 된 등본을 하나만 떼주십시오 하니까 떼주더라고요. 떼보니까 어머니 그 현재 거주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고 그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벨을 누를 용기가 안 나서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이제 멀리서 이제 계속 그 근처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한 저녁,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녁 한 7시쯤에 차가 한 대 그 앞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낯익은 얼굴에 이제 아주머니, 이제 중년의 여성이 내리셨는데
20년을 넘게 본 적이 없는데도 딱 저는 한눈에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20년이 넘게 본 적이 없지만 딱 보자마자 딱 엄마다. 엄마네. 그걸 바로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뒷좌석에서 이제 교복 입은 남학생 둘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등본 그걸 떼봤을 때 이제 아들 둘이 생긴 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교복 입은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새로운 자녀들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저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려다가 그거 물어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어가지고 나만 불행하면 됐지. 이게 어머니가 자기 행복 위해서 나가신 건데 그 어머니의 앞길을 내가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아픈 상태로 이런 몸뚱이로 이렇게 찾아뵈는 게 더 웃긴 거잖아요. 그죠? 정말 제가 엄청 잘 돼서 그냥 얼굴 한번 보러 왔어요. 뭐 잘 지내셨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섰어요. 그때도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 받고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이제 병원에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집을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밀린 관리비, 월세, 강제퇴거, 이제 법원 도청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됐고 짐도 못 갖고 나왔어요. 다 버렸어요. 어디다 맡길 데도 없었고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체육공원, 이제 우리 시민공원 같은 데 가면 이제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에서 이제 핸드폰 충전하면서 이제 거기서 자고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편의점에서 너무 배고프니까 혹시 팩이 남는 거 있냐 이렇게 여쭤보고 그런 거 하나 얻으면 또 그거 화장실에서 주섬주섬 먹고 그러다가 이제 10월 이제 말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이제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데 이제 비상계단에서 이제 잠을 잤거든요. 빌라는 이제 그게 안 돼요. 비상계단이 빌라는 그냥 춥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랑 이제 오피스텔 쪽에서 자다가 지금 이제 뭐 이제 투병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가 되는 이제 공장 같은 데 취업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혹시라도 일하다가 뭐 다시 아프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뭐 좀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뭐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유튜브 왜 하게 됐냐면 그냥 혼자 이게 뭔가 얻다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이렇게 말을 꺼내서 말을 하면은 그나마 이 가슴 속에 이게 응어리 같은 게 조금 이게 조금 가라앉는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뭐 영상이든 카메라 동영상이든 간에 이렇게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 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은 좀 가슴 속에 응어리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팠을 때 처음에는 정말 자포자기였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지. 아직 젊잖아. 이겨낼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나오고 이제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하게 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왜 살아남으려고 했지? 왜 다시 건강해져 다시 살아남을 생각을 했을까? 차라리 그때 그냥 죽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하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뭔가 말을 하면은 뭔가 그런 가슴속에 응어리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유튜브 뭐 후원을 받고 그러진 않지만 어느 날 또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두 분께서 이제 도와주셨어요. 한 분께서 5만 원을 이제 도와주셨고 또 다른 한 분이 2만 원을 또 도와주셔가지고 총 7만 원이라는 돈을 도와주셨었어요. 밥 한 끼 먹으라고 밥 한 끼 먹는데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총 7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그때 가슴이 엄청 먹먹한 거예요. 이게 뭐랄까, 이, 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2만 원, 5만 원이 커 보이는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 액수가 너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지금까지 뭐 우리 고모나 큰할아버지도 나라는 존재를 외면하고, 뭐 그나마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집안 어르신이었던 그분들한테도 말했지만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외면했던 분들인데 누군가가 나한테 도와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 뭐 동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막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그날 갑자기 그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는데 또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뭐 그 두 분께서 맛있는 밥 사 먹으라고 뭐 이제 2만 원, 5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맛있는 밥을 사 먹진 않았어요. 밥을 사 먹진 않고 일단 첫 번째로 양말 그 한 묶음 세트에 6,9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먼저 샀어요. 제가 이제 맨발에 슬리퍼로 다니다 보니까 발도 시렵고 이제 발에 이제 굳은살 같은 이런 각질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시선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양말을 일단 먼저 하나 샀고요. 양말 먼저 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반팔 티 한 장에다 맨투맨 티 한 장밖에 없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제 뭐 패딩 같은 거는 사 입을 수 없으니까 이제 후드 집업 같은 거를 이제 당근마켓에서 10,000원에 일단 그걸 또 하나 샀어요. 10,000원에. 그래서 16,900원을 소비를 하고 이제 그리고 김밥 천국에 가서 돈가스 하나 먹었습니다. 돈가스. 그리고 바로 목욕탕 갔어요. 그날 목욕탕에 갔는데 이제 목욕비 10,000원, 찜질방을 이용할 거면 2,000원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찜질방 옷 값이 2,000원이라고. 그래서 12,000원을 결제를 하고 그날 이제 찜질방에 잤습니다. 그래서 돈가스랑 이제 찜질방이랑 이제 저지, 후드 집업 그렇게 하고 양말 이렇게 사갖고, 예, 그렇게 다 하고 다음날 이제 찜질방에 나와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제 그 단팥빵 하나랑 안국빵 하나 그리고 우유 하나 이렇게 딱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날 딱 씻는데 진짜로 제가 이제 되게 이제 오래 못 씻으니까 이제 세수나 이제 발이나 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이제 공용 비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도 세수나 손 씻는 건 자주 하는데 이제 샤워는 잘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샤워는 잘 못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좀 했는데 그날 씻으니까 너무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솔직히 저도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무리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어도 뭐 씻을 공간이 없고 뭐 잠잘 공간이 없어 본 적은 없으니까 사람이. 근데 딱 그게 너무 되게 너무 감사했고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항상. 그래도 지금 일단 날 추워지기 전에 빨리 좀 뭐 일이라도 빨리 하나 잡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가끔씩 뭐 그때 제가 전화번호 오픈했을 때 막 장난 전화도 오고 막 했었는데 뭐 야, 인력서라도 나가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병원 나와서 쿠팡은 엄청 많이 지원했었어요. 쿠팡은 엄청 많이 지원했었는데 쿠팡은 계속 탈락하더라고요. 일을 뽑아주질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카카오톡 그 내용도 보면은 쿠팡을 한 3주 연속 쉬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인력소는 제가 왜 안 갔냐면 제 몸 상태로 그렇게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는 지금 일하기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건설 현장은 다시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웬만하면은 공장이나 이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내가 엄청 젊고 이제 아플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건강에 대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위기 의식을 갖고 살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원래 제가 키가 175? 한 6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한 원래 엄청 뭐 뚱뚱하지도 않았지만 보통 한 65kg에서 72kg를 왔다 갔다 좀 크게 변폭의 차이가 있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고 좀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하면서 제가 병원에서 45kg까지 빠졌었어요. 43, 45까지 175에 거의 뼈만 남아있는 상태만큼 진짜 살이 쪽쪽 빠졌는데 지금 제가 몸무게가 175에 50, 한 4, 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진짜 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뭐 좀 안 좋은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막 그 동사무소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좀 알아보려고 좀 제가 찾아가지는 않고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건 있더라고요. 암 한우 분들의 그 병원비 그 지원해주는 그 내역은 알고 있고 그분들 생계비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뭐 따로 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방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는 제가 한번 방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선의를 신청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숙식을 제공하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먼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저도 알다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이제는 나도 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뭐 왜 이렇게 된 건지, 내가 전생에 뭔 큰 죄를 저지른 건지, 뭐 안 좋은 생각만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좋은 생각만 계속 그냥 머릿속에 그냥 뭔가 다 삶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그 댓글 같은 거나 뭐 글 하나 보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나마 삶의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암에 걸리거나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옆에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항상 옆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병원 있는 내내 단 한 명도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있었거든요. 계속. 그럼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지냈지만 사이가 절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랑 정말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잘 버텨오고 살아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아플 땐 더 아버지가 더 많이 그립고, 또 한편으로는 그립고 외로운 걸 떠나서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스럽더라고. 물론 아버지 뭐 하늘에서 저를 보실 때 뭐 아들놈이 자기가 아파서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우리 아들놈도 아파서 이제 고생하고 나왔더니 또 나와서 이 추운 날 뭐 이런 뭐 아버지 하늘에서 보시면 더 마음 아플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 보고 계실까봐 또 힘내보려고 하는데, 그 힘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가슴속은 힘내야지 이런 생각을 드는데, 머릿속은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 정말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것만.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비상계단 보일러실, 그 세대 보일러실 거기 있는 곳에 지금 들어와서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었는데, 좀 따뜻해서 좀 이따가 그 몸 좀 녹일 겸 무인 카페 좀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씩 쪼그려 앉아갖고 꼬박꼬박 졸면서 깨고 했는데, 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새벽에 이렇게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주저리 떠들게 됐나봐요 제가. 조금 있다가 무인 카페에 가서 핸드폰 충전도 할 겸 몸 좀 녹이러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날씨가 점점 많이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